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우입니다. 오늘 성공투자오후 증시 애널리스트 뷰로 문을 열 텐데요. 지주사, 통신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승웅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주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주사라고 한다면은 만년 저평가주로 우리가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순자산가치 할인율이 계속해서 또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저희가 NAV, 결국 순자산가치랑 그리고 순자산가치의 할인율을 보게 됩니다. 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NAV, 순자산가치를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NAV 할인율을 축소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모자 기업이 동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회사가 이제 자회사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정책적인 좀 배경이 있었고요. 국내 대기업 주요 계열사들의 상장 시점을 보면은 1972년부터 79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라던가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롯데제과, 롯데칠성 같은 계열사들이 상장이 되었고요. 당시에 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과도한 차입을 통해서 좀 자본을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막고 원활하게 좀 자본 조달하면서 국민들의 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 공개 촉진법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계열사들을 상장시켜라였고요. 또 이 가운데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좀 실시를 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좀 관련 계열사들이 설립이 되고 이를 위한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좀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이 동시 상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에 IMF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는 지주회사 제도와 물적 분할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들이 상장한 이후에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체제임에도 좀 모자회사 동시상장 구조가 좀 고착화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20년간 자회사의 상장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고, 자회사를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모회사의 투자의 매력이 좀 반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회사가 이 자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NAV 할인율, 지주사들의 NAV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배당을 늘리는 등 올해 좀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 유망 사업 부문을 별도 범위로 이제 물적 분할한 뒤에 재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가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좀 지주사들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은 지난달에 있었던 대선을 계기로 해서 좀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의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략을 좀 보면은 대부분이 최대 주주 혹은 이제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의 권리 회복이라던가 보호 장치에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차기 정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주주의 권리 강화 움직임이 좀 구체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도의 변화라던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 권리가 강화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주회사에 대한 인식도 좀 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주주와 소통 혹은 이제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인 회사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말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주사 형태가 아닌 삼성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체제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서 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의 대규모 개편은 좀 힘들다. 하지만 사익 편취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너일가 또는 계열사 간 좀 지분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같은 좀 작은 부분에서의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고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주사들이 재평가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실적 호전될 수 있는 지주사라든지 지주사 가운데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지주사 실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자회사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자회사 실적 개선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그룹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온전히 지주사의 주가에 반영할 수 있나, 이 부분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요한 이벤트라든가 이슈가 같이 부각되는 회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측면에서 좀 SK를 최선으로 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업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대다수가 SI와 같은 좀 계열사 캡티브 의존도가 높은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좀 투자형 지주회사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첨단 소재, 그린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트폴리오별로 투자 계획이라던가 재무 목표, 그리고 25년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주회사가 재무적인 목표만을 제시를 하는데, SK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의 목표도 함께 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가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룹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전문 회사로서 기존의 계열사 배당 수익만 같이 향유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엑시시라던가 이제 투자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주와 함께 이것을 배당으로 지급해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통신주의 흐름이 좋은데요. 올해 들어서 좀 외국인의 이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좀 SKT와 KT의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충분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배당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 분기 배당을 실시를 시작을 했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반기 배당을 도입을 하고, 역대 최대 자사주 매입, 배당 성량도 기존의 별도 순이익의 30%에서 40%로 이제 10%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주 환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좀 외국인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매력도 있고 지금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1분기 합산을 해본다면 1조 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내 최대 실적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시죠. 1분기에 통신 3사 합산 연결 영업수익으로 14.1조 원, 그리고 YOY로 한 4.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조 원, YOY로 4.8%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업인 유무선 통신의 탑라인 성장이 결국 견인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G 가입자 수가 이제 단말기 출시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ARPU 자체가 이제 상승세로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영업수익, 즉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19년 5G 상용화 초기에 급증했던 마케팅 비용에 대한 인식, 안분 인식이 20개월에서 28개월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부터 이 안분 인식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마케팅 비용, 급증했던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는 동시에 4G 주파수도 상각이 끝나면서 재할당으로 인해서 상각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 증가 자체가 제한이 돼서 이게 탑라인이 증가하면서 비용 증가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가 모두 이제 배당이 투자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배당의 근간 자체가 별도 실적, 결국 유무선 통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 같은 경우는 22년 배당금을 SK텔레콤은 3,600원, KT 2,100원, LGU 플러스 700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반영한 배당 수익률은 SK텔레콤이 6%, KT 5.8%, LGU 플러스 4.9%로 과거 10년 동안 통신 3사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3, 4%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배당 매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통신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KT를 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올해 들어서 이 외국인 통신주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KT에만 이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KT가 이미 올해 2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SK텔레콤의 작년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KT를 최 선호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작년부터 통신업종에서 분할과 같은 여러 이벤트가 종료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과 배당,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KT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유무선 통신업 실적 개선 자체가 이제 통신 3사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실적 개선도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이거든요. 콘텐츠 자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에 스튜디오 진위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사업의 구조 조정을 좀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올해부터 24년까지의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을 25개 정도 공개를 했고, 여기에 대다수가 이미 글로벌 OTT와의 공급 계약을 확정시키거나 아니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23년 이후에 공개될 작품에 대해서는 공동 제작까지 이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가시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모두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실적이라던가 성과 자체가 가시화되는 게 가장 가까운 게 KT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리모트 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KT가 BC카드라든가 에스테이트 그리고 호텔 사업을 영위 중인데, 이 부분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부 실적 회복이 시작이 됐고, 이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자회사의 영업 기여도 자체가 분기당 과거 대비 좀 성장한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본업인 유무선 통신에 플러스 자회사 이익 기여도가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KT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22년 실적 기준으로 좀 PBR 0.6배, PER 6.7배로 밴드에 여전히 하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자체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통신 업종 내에서는 탑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웅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